예, 안녕하십니까. 강남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석종호라고 합니다.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것은 세 가지 불안정성이 큰 특징인데요. 우선 인간관계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아주 열정적인 사랑을 하다가도 아주 극단적인 결말을 맺고 서로 헤어지게 되거나 싸우게 되는 그런 인간관계의 불안정한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자아상에 대한 그 불안정성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나를 괜찮게 생각하다가도 한순간에는 내가 아주 쓰레기 같고 비정상적인 인간이고 아주 나쁜 인간인 것처럼 생각이 돼서 자살이나 자해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인 불안정성인데요. 기분이 좋았다가 슬펐다가를 조울증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애인이 나에게 결별 통보를 했다거나 아니면 누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러면 순간 분노가 확 올라오거나 아니면 죽고 싶을 만큼 슬픔에 빠져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특성이 만 18세 이상에서 성격적 특성으로 지속되고 있을 때 그럴 때 경계성 인격장애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경계성 인격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은 유전적 특성과 환경적 상호작용이 같이 작용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타고난 그런 정서적인 민감성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매우 예민하고 감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빨리 알아차리고 그런 민감성이 있는 그런 유전적 특징을 갖고 있는 분들이 환경이 매우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학대하는 환경, 트라우마를 계속 그 경험하게 하는 환경 속에서 자라날 때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경계성 인격장애로 발달해 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좀 많이 보채고 울고 예민한 아이인데 엄마가 그 아이를 계속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잘 받아주지 못할 때 그럼 아이는 점점 더 민감해지고 엄마는 더욱 힘들어져서 아이를 계속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성격에 있어서의 애착 불안정이 만들어지고 그런 애착의 불안정성이 어른이 됐을 때 애인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다시 반복되면서 경계성 인격장애로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경계성 인격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은 없습니다. 경계성 인격장애에 동반되어 있는 우울감을 일시적으로 느낄 때 그 우울감을 약화시키고 좋아지게 해줄 수 있는 약물 치료를 당분간 같이 동반하기도 하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리고 어느 학회에서도 경계성 인격장애에 선택적인 효과를 보이는 약물 치료는 없으며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정신치료입니다. 근데 정신치료가 한 1, 2개월에서 끝나는 경우는 없고요. 이 성격의 변화를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이상의 그런 매주 집중적인 정신치료를 받게 될 때, 그럴 때 인격장애가 좋아지면서 성격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고, 대부분은 한 40대가 지나면 심한 자살 충동이나 이런 행동들은 없어지지만 그런 인간관계에서의 불안정성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치료를 통해서 좋은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내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언제 화가 나고 언제 움직이는지, 언제 제일 가장 예민하게 자극받는지 이런 내 마음의 작동 방식을 잘 헤아리고 두 번째로 내 상처를 잘 살펴보는 겁니다. 아, 내가 어린 시절에 이런 상처가 있어서 내가 이런 부분에 특히 예민하구나. 이런 걸 본인이 잘 이해하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상처들을 잘 이해하고 다독거려주는 과정이 두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그 다음으로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는데요. 엄마가 예를 들어 아버지가 하도 술을 먹고 바깥에서 문제를 피우고 집에 와서는 폭력을 썼기 때문에 엄마가 우울해서 나를 돌봐주지 못했었구나 라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엄마의 마음을 또 이해할 수도 있고 성인이 돼서 연인 관계에서의 트러블이라면 상대의 마음이 어땠길래 그때 나한테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마음을 헤아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마음도 그 사람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내 마음도 내가 잘 보살피면서 상처로 인해서 내가 나를 미워하던 방식 그리고 상대방을 오해하던 그런 마음 헤아리기 방식의 교정이 일어난다면 마지막으로 그 경계성 인격장애의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치료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